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거리 곳곳에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부산 유치 국가사업 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부산이라는 도시로 본격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는 의미인데요.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오성근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앞으로 엑스포 유치를 위한 일정과 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2030 월드엑스포 국가사업화 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엑스포를 개최를 하려면요, 세계 박람회 기구, 즉 BI로부터 개최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BI는 정부관 또 이제 정부관 기구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 정부는 이제 회원국이 아니라서 정부가 유치 신청을 하고 유치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그 국가사업화 결정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2030년도 월드 엑스포를 우리 부산에서 유치하는 걸로 이제 그 유치 경쟁에 뛰어들겠다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 월드 엑스포 이제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이라는 명칭하에서 우리 부산만이 이제 유치를 위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이제부터는 2030 월드 엑스포 부산 코리아라고 이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그 메가 프로젝트 사업이 돼서 우리 온 국민과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다 하나가 돼서 이 프로젝트를 꼭 달성시켜야 된다는 그런 출발점에 서 있다는 국가적인 의미를 또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게 우리나라에서 엑스포를 이제 유치한 적이 있잖아요. 대전에서도 한 적이 있고 여수에서도 한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 이번에 유치하려는 엑스포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을 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엑스포하고는 조금 다른 엑스포인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많은 국민들, 많은 시민들이 좀 혼돈하시는 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또 하느냐 네.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 여수 엑스포하고 이제 대전 엑스포는 다른 종류의 엑스포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정 엑스포라고 하고요.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등록 엑스포, 즉 이제 월드 엑스포라고 불리는 그런 엑스포인데요. 이 두 엑스포의 차이는 크게 개최 기관, 그다음에 개최 면적, 그다음에 이제 회원국들의 참가 방식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여수와 대전에서 했던 엑스포는 3개월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인정 엑스포는 개최할 수 있는 면적이 25헥타르, 즉 7만 5천 평으로 이제 제한을 받고요. 네. 그리고 참가하는 방식도 개최국인 우리나라가 참가국들이 와서 전시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모듈 형태로 관을 다 우리 비용으로 지어줬거든요. 네. 이제 이에 반해서 우리 이제 부산에서 하고자 하는 월드 엑스포는 우선은 개최 기간이 6개월로 2배 이상 길고요. 또 개최 면적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한 100만 평을 전후로 하는, 그러니까 인정 엑스포하고 비교해서 뭐 10배 이상 되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하고, 그리고 참가하는 방식도 개최국이 부지를 조성해서 그냥 빈 땅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면은 참가국들이 자기 비용을 가지고 와서 자기 국가관을 짓고 운영하는 이처럼 아주 다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걸 이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등록 엑스포, 즉 월드 엑스포는 큰 엑스포, 그다음에 이제 그 인정 엑스포는 이제 작은 엑스포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작은 엑스포를 한 2번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된 인정 엑스포를 2030년도에 우리 부산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큰 규모의 엑스포인 게 일본과 중국만 유치를 했더라고요. 아시아에서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 이제 3번째로 이번에 도전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기간도 길고 부지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적인 효율도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최 효과가 상당히 기대가 되거든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 엑스포하고 이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월드 엑스포는 뭐 당연히 그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또 그 외의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효과를 놓고 보더라도 우선은 경제적인 효과는 투입되는 비용에 의한 이제 파급 효과하고 그다음에 이제 찾는 관광객들로 인한 이제 관광 효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되겠는데요. 당연히 규모가 크고 또 부지 면적도 크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투입되는 비용이 더 많아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고 무엇보다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참가국들이 와서 자기 비용으로 짓고 운영을 하는데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거냐고 저희가 이제 한번 과거의 엑스포들을 가지고 추산을 해봤더니 최소한 1조 5천억에서 한 2조 정도 되는 그런 비용을 참가국들이 와서 우리 부산에다 투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참가국이 내는 것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의한 이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인정 엑스포하고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엑스포가 되겠고요. 네. 또 기간도 길고 또 엑스포 전체적인 그 면적도 크기 때문에 찾는 관광객들 이런 효과도 뭐 엄청날 걸로 지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한 5천만 이상이 오실 걸로 보고 그 중에서 1,000만 이상의 이제 외국 관광객들이 찾을 걸로 보기 때문에 그 효과는 뭐 비교할 바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도시 브랜드라든지 국가 브랜드 또는 이제 문화 사회적인 이런 파급 효과 부분도 인정 엑스포에 비해서 이 등록 엑스포 즉 월드 엑스포가 미치는 그 영향력은 뭐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세계 3대 그 빅 이벤트 하면은 이 엑스포가 들어가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올림픽, 월드컵, 엑스포 이게 세계 3대 빅 엑스포 이벤트죠. 중에서 이제 월드 엑스포를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유치 일정도 굉장히 빡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남은 유치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예, 보면 뭐 2030년이니까 아직도 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 2030년도 개최지 결정은 2023년 11월에 BI 총회에서 이제 결정이 되고요. 유치 신청은 그보다 또 2년 앞선 2021년도 5월경에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준비하는데 한 2년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2년 기간 동안에 엑스포 유치를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유치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이렇게 되고 저 21년도에 이제 신청을 해서 후보국 지위를 얻게 되면은 23년도 그 추정 투표가 있기 전까지 저희가 이제 BI 총회에서 발표도 하고 또 이제 국제 무대에서 여러 가지 홍보 활동도 하고 또 이제 개별국별로 저희가 이제 방문을 해서 교섭을 해서 이제 그 표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범시민추진위원회에서는 지금 어떤 활동 계획하고 계세요? 네. 저희 그 범시민추진위원회도 이제 여기에 맞춰가지고요. 우선 1단계로는 21년도에 이제 유치 신청이 있기 전까지는 우선 첫째는 국내 홍보에 좀 치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부산에는 이미 뭐 엑스포 유치에 관련돼서 많은 시민들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만은 전국적으로는 아직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전 국민들이 이제 아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홍보 전략을 세워서 이제 추진할 계획인데 네. 우선은 뭐 금년 하반기 중에 엑스포 주제와 관련되는 전 국민 공모전을 실시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제 초중등생들 미래 세대들이 참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네. 이제 UCC 공모전이나 이제 웹툰 공모전 이런 체험형 참여형 그런 그 행사를 통해 가지고 좀 알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유치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 중앙 정부에 세워질 범국가적인 이제 기획단하고 우리 부산시의 이제 기획단이 같이 이제 행정력을 발휘해서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에도 우리 이제 지역의 이해와 또 지역의 어떤 특성이 함안이 돼서 경쟁력 있는 보고서가 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지역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연구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지원 활동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1년도에 유치 신청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홍보를 하고 교섭을 하기 위한 대외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그 부분도 우리 중앙정부 또 부산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세계 3대 빅 이벤트이니만큼 정말 세계 유수의 도시에서 이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쓸 것 같거든요. 지금 후보군으로 꼽히는 도시들이 좀 나왔나요? 예,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BI 총회에서 한번 참가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BI 관계자 전문가들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2030년도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또 제대로 된 활동을 하는 건 이제 저희 부산이 유일한 것 같고요. 그 외에 다른 도시들은 아직 뭐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러시아가 아무래도 한번 다시 도전을 할 것 같고요. 러시아의 다음번에는 아마 제2도시인 생트페테르부르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향후 엑스포 유치를 희망하는 도시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휴스턴이라든지 샌프란시스코 이런 네. 도시들이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캐나다의 이제 토론토나 몬트리올
그리고 중국의 광저우도 또 다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뭐 스페인의 또 일부 도시들 이렇게 해서 한 대개 지금 초기에는 7개 도시가 이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네. 실질적인 그 경쟁 단계에 가서는 아마 4-5개 도시가 같이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지 도시들이 결정이 되면 국제 박람회 기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나요? 개최지 선정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BI 이제 총회에서 회원국들 투표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개 도시 이상이 경쟁을 하면 이제 다득표를 한 국가의 도시가 이제 개최지로 선정이 되는데요. 네. 그 우리 이제 회원국들이 할 때 그 유치 신청 또 유치 계획서에 나타난 그런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 판단을 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후보 도시들이 왜 엑스포를 월드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하느냐, 또 네. 그 월드 엑스포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 또 이게 회원국 전체 또는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아마 따지게 되고, 또 각 회원국들이 이제 그 부산, 이제 저희 예를 들면 이제 부산하고의 어떤 이제 이해관계라든지 또 부산에 대한 인지 정도라든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아마 이제 투표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그 유치 계획서를 만들고 이럴 때 그 참가할 회원국 중에 한 70% 이상은 다 이제 개발도상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부산에서 하는 엑스포를 하게 되면은 참가국들한테 어떠한 혜택이 있고 어떠한 이익이 공유가 되고, 네. 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주제를 선정을 해서 엑스포를 하고자 한다 하고, 이제 이 수요자들 입장, 참가 회원국들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제 이거 좋은 비전이다 느낄 수 있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위원장님, 네. 앞서 말씀에 의하면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5천만 명, 그러니까 네. 거의 대한민국 인구에 준하는 사람들이 네. 부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땐 사실 김해공항으로서는 좀 역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아주 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그 엑스포 경쟁을 하는데, 유치 경쟁을 하는데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가 이런 교통 접근성입니다. 그러니까 교통 접근성하고 이제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들이 어떻게 이제 잘 돼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일례로 2025년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경쟁을 했던 도시가 이제 오사카, 그다음에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이 3도시가 있었는데, 네. 예카테린부르크나 바쿠는 항공 접근성 면에서 오사카하고 뭐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취약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되고요. 네. 또 성공을 했던 나라들을 보면은요, 우리 이제 2010년도에 엑스포를 했던 상해 같은 경우는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푸동공항에 제2터미널 하나를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 엑스포를 했던 이태리 밀라노는 거기는 이제 말펜사 공항이라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고 굉장히 그 저명한 그런 국제공항 외에도 2개의 공항, 전체적으로 도시 내에 3개의 공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항공 접근성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2020년도 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는 두바이의 경우는 기존에 좋은 공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 알막툼 공항이라는 최대 규모의 그런 공항을 엑스포 사이트에 또 조성을 했습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공항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기존에 있는 지금 김해공항으로는 경쟁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거론되고 있는 이런 동남권 관문공항, 이거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루어져야지만 엑스포 경쟁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엑스포 유치를 하더라도 많은 그런 참가 국가들 또 참관객들을 불편함 없이 저희가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엑스포의 국가 사업화 결정은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도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산이 이제 유치를 하게 되면 북항이 예정지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비전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또 엑스포 이렇게 유치를 하는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게 이제 엑스포 사이트, 그러니까 엑스포 부지를 도시 내에 어디로 잡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뭐 잘 아시겠지만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원도심권은 그동안 우리 뭐 대한민국 경제 또 뭐 우리 부산은 물론이고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부분에서 그런
그 역할을 했습니다.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부두 항만 시설을 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게 일면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산업화가 급격히 길어지면서 그냥 항만 시설, 철도 시설 그리고 일부 군사 시설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인 지역으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시민들 접근도 어려운 이런 지역인데 이 지역을 엑스포 부지로 선정을 해서 엑스포를 할 경우에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또 특히 엑스포를 통해서 이 지역이 굉장히 혁신이 되고 개조가 된다면 이거는 엑스포의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로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도시고 실제로 지금 기존의 그런 공업화 중심의 이런 지역이 생산 그 기지를 제조업 중심에 됐던 지역들이 엑스포를 통해서 서비스 산업 또 관광과 문화와 또 뭐 우리 그 마이스와 이런 산업으로 일부 전환이 되고 또 일부는 공원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이런 공원 부지로도 또 조성이 되고 해서 이 전체가 어떤 새로운 도심의 경쟁력이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탈바꿈이 되면은 네. 이 자체는 우리 부산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남북권 경제를 위해서도 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새로운 산업의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원도심 발전은 물론이고 부산의 신성장 동력이 또 될 수 있겠군요. 네. 마지막으로 부산 시민분들께 하시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 월드 엑스포는 궁극적으로는 시민을 위한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원하고 또 참여해 주시지 않으면은 유치가 불가능한 그런 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지지와 성원 덕분에 저희가 이제 국가 사업으로 확정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종착지가 아니고 이제부터 본 게임을 위한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저희 범시민유치위원회는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지지와 성원을 힘입어서 그걸 바탕으로 우리 부산시 그리고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2030년도 월드 엑스포가 우리 부산에서 꼭 유치되고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종 저희 방송에 나오셔가지고요. 그 중간중간 과정을 저희가 좀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오성근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범시민유치위원회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